안녕하세요. 아스터리언입니다. 시장은 늘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구간에서 계속 흔들리고 누군가는 같은 흐름 속에서도 방향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과 구조의 차이에서 만들어집니다. 이번 2026년 2분기는 단순한 변동성이 아니라 흔들림 이후 방향이 만들어지고 그 방향이 크게 확장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 구간입니다. 지금부터 그 흐름을 시간의 구조와 에너지의 관점에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2026년 2분기 지켓이 흐름을 보실 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산은 일반적인 메이저 코인들과는 움직임의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지켓이는 기본적으로 유동성이 깊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시장 참여자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금의 방향이나 강도에 따라 가격이 과장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같은 행성 구조를 보더라도 XRP처럼 안정적인 확장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날카롭고 극단적인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분석을 적용하고도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번 2분기에서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는 라후와 수성입니다. 이 두 요소가 동시에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에는 시장이 논리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히 지켓이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 흔들림이 훨씬 빠르고 강하게 가격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같은 구간에서도 더 큰 변동폭과 더 많은 페이크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분기는 초반에는 방향이 왜곡되고 중반에서야 방향이 잡히며 후반에는 그 방향이 과장되게 확장되는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단순히 상승이나 하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장이 왜곡되고 언제 진짜 방향이 나오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행성작용을 하나씩 풀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달의 흐름입니다. 4월 초까지는 달의 에너지가 상당히 약한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시기에는 시장 자체의 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향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지속되지 못하고 쉽게 꺾이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5월로 넘어가면서 달은 점진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회복이 시작된다고 해서 바로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지연을 두고 시장 심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초반에는 체감이 거의 되지 않습니다. 6월에 들어서야 달의 에너지가 정상 수준으로 올라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도 안정되고 추세를 따라가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이전과 달리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럽고 일관되게 이어지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라후입니다. 4월에는 라후의 영향이 매우 강하게 작용합니다. 이 시기에 라후는 단순히 방향을 지연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시장 자체를 왜곡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상승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락으로 이어지거나 하락처럼 보이지만 다시 끌어올리는 식의 움직임이 반복됩니다. 이 때문에 방향을 예측하려고 할수록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5월로 넘어가면서 라후의 영향은 빠르게 약화됩니다. 이때부터는 시장이 왜곡되는 현상이 줄어들고 점점 한 방향으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6월에는 라후의 영향이 크게 줄어들면서 시장을 방해하던 요소가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방향이 한번 잡히면 그것이 비교적 깨끗하게 유지되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수성은 이번 분기 전체에서 계속해서 강하게 작용합니다. 수성의 특징은 방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승이 나오면 과장된 상승으로, 하락이 나오면 과장된 하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지켓이는 이 수성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구간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변동성이 크다는 수준이 아니라 진짜 방향과 가짜 움직임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타이밍과 구조를 동시에 보지 않으면 대응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시장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계속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구조적인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과 타이밍을 함께 맞추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구간입니다. 이제 태양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태양은 방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4월에는 태양의 영향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시장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어떤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그것을 추세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5월에 들어서면서 태양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시장은 하나의 중심축을 형성하려고 하며 방향이 점점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라후가 약해지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그동안 왜곡되던 흐름이 정리되고 실제 방향이 드러나게 됩니다. 6월에는 태양이 완전히 중심을 잡게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방향이 한번 결정되면 쉽게 흔들리지 않고 시장이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힘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목성입니다. 목성은 단순히 방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방향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4월에는 아직 목성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은 많지만 결과가 없는 상태가 이어지게 됩니다. 5월 중반 이후부터 목성이 개입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시점부터는 시장이 단순한 변동성 구간을 벗어나 추세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월에 들어서면 목성의 확장 에너지가 본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동안 만들어진 방향이 크게 확대됩니다. 지케시의 경우 이 구간에서 상승이 나오면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급등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 2분기는 단순히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시장이 왜곡되고 언제 진짜 흐름이 시작되는지를 구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같은 시장에서도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하고 타이밍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4월 흐름부터 차근히 풀어보겠습니다. 이 시기를 보실 때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하는 건 시장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 상태라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면 가격이 위아래로 계속 흔들립니다. 상승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금방 꺾이고 하락이 시작되는 것 같다가도 다시 회복하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이게 단순한 변동성이 아니라 구조적인 왜곡입니다. 라후의 영향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방향을 만들어내는 대신 방향을 계속 흐트러뜨리는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달의 에너지도 약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끌고 갈 수 있는 힘 자체가 부족합니다. 즉 움직임은 있지만 그 움직임을 이어갈 힘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특히 더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은 방향을 찾으려고 할수록 더 쉽게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의 움직임을 보고 추세라고 판단하면 바로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분석을 잘하는 것보다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움직임이 진짜인지 아니면 흔들기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차이를 알고 접근하는 것과 모르고 접근하는 것은 결과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4월은 시장이 사람을 시험하는 구간입니다. 움직임은 많지만 결과는 없는 가장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5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점부터 시장의 결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계속 방향을 흐리던 라후의 영향이 빠르게 약해지면서 시장이 점점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태양의 중심축이 형성되면서 드디어 시장이 방향을 만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초반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4월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반으로 들어가면서부터 확실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한 반등이나 하락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잡은 방향이 이후 흐름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을 놓치는 이유는 이전까지의 흔들림 경험 때문에 움직임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바로 이 시점이 시장이 진짜 의도를 드러내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읽을 때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 아니라 그 움직임이 이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게 바로 방향입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시장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단기적인 흔들림보다 구조적인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준으로 구조를 보느냐에 따라 같은 시장에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 구간입니다. 이제 6월 흐름을 보겠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시장이 완전히 다른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만들어진 방향이 이제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목성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미 형성된 흐름이 크게 증폭되는 구간입니다. 여기에 태양이 완전히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방향 자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즉, 한번 방향이 나오면 그 방향으로 계속 밀고 나가는 힘이 강하게 유지됩니다. 특히 지켓이는 이 구간에서 특징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상승이 나오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과장된 형태의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오히려 초반보다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방향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움직임이 강해질수록 사람은 더 늦게 반응하게 되고 결국 고점에 가까운 위치에서 진입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또한 상승이 빠른 만큼 되돌림도 순간적으로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따라가기만 해서는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서 정리할지를 더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이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같은 상승을 보더라도 누군가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쌓고 누군가는 오히려 흔들리면서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을요. 결국 차이는 흐름을 보는 방식에서 나오게 됩니다. 표면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4월부터 6월까지를 전체적으로 이어서 보면 단순한 상승장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흔들어서 털고 방향을 만들고 그 방향을 확장시키는 흐름입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고 나면 시장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구조에 맞춘 선택을 하게 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분기 전체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고점과 저점 구조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가고 내려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시장의 에너지가 바닥을 찍고 언제 과열되는지를 이해하는 핵심 구간입니다. 이번 2분기에서 저점은 4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 시기는 라후의 영향이 극대화되어 있는 구간이고 동시에 달의 에너지가 가장 약한 시점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게 되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왜곡과 불안정이 극대화됩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하락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무너지면서 만들어지는 하락입니다. 이 구간에서 나오는 저점은 기술적인 지지선보다는 심리적인 붕괴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더 깊게 내려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동시에 그 저점이 이후 흐름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시장은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흐트러졌던 방향이 점점 하나로 모이기 시작하고 에너지도 다시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점 구간을 보겠습니다. 분기 전체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고점은 6월 중순에서 말 사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시점은 태양과 목성이 동시에 강하게 작용하는 구간입니다. 태양이 방향을 확정시키고 목성이 그 방향을 확장시키면서 시장의 상승 에너지가 극대화됩니다. 여기에 달의 에너지도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역시 상승 흐름에 강하게 동조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에 맞물리면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과열에 가까운 상승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지켓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움직임이 과장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승보다 훨씬 빠르고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구간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더 올라가느냐가 아니라 이미 상승 에너지가 충분히 확장된 상태라는 점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는 상승을 따라가는 것보다 언제 흐름이 꺾일지를 준비하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이렇게 저점과 고점 구조를 하나로 연결해서 보면 이번 분기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초반에는 흔들림 속에서 바닥을 만들고 중반에는 방향을 잡고 후반에는 그 방향이 과장되게 확장되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하면 시장이 먼저 털어내고 나서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흔들리는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이후 결과를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이제 이 구조를 전체적으로 다시 묶어서 보겠습니다. 4월은 혼돈과 트랩의 구간입니다. 움직임은 많지만 방향은 없고 오히려 방향을 찾으려고 할수록 더 흔들리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분석을 통해 예측하려 하기보다 시장이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5월은 그 흐름이 정리되면서 방향이 만들어지는 구간입니다. 이때부터는 움직임이 이어지기 시작하고 시장의 의도가 점점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시기를 제대로 이해하면 이후 흐름을 훨씬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구간을 놓치게 되면 뒤늦게 따라가면서 불리한 위치에서 진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월은 그 방향이 확장되는 구간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흐름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시장은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방향 자체는 명확하지만 진입 타이밍과 이탈 타이밍이 더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조 안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이 모든 흐름을 하나로 묶어서 보면 단순히 상승장이 아니라 하나의 설계된 과정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장도 결국은 일정한 흐름과 구조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같은 시장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흔들리고 누군가는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 차이는 시장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나오게 됩니다. 표면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흐름과 타이밍을 어떻게 읽어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 방식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결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같은 흐름도 전혀 다르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방향으로 생각이 모이게 됩니다. 단순히 정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구조로 시장을 해석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이 기준이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시장은 더 이상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흐름이 보이고 타이밍이 맞춰지고 선택이 훨씬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번 2분기를 정리해보면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흔들림을 지나 방향이 만들어지고 그 방향이 크게 확장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 최종 방향은 분명하게 위쪽입니다. 이번 2분기 흐름을 통해 느끼셨겠지만
시장은 단순히 오르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구조와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영상이 이 분석 영상이 끝난 뒤에 이어집니다. 망설임은 기회를 늦출 뿐입니다. 2026년 2분기 격변의 시기입니다. 지금 당신의 흐름과 에너지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면 이어지는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나만 이럴까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히 노력했고 분명히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또 결과가 어긋났습니다. 이게 한 번이면 운이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두 번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결과가 반복된다면 그건 더 이상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무너지는 것도 아닌 방향이 애매한 상태가 이어지는 시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없고 관계도 일도 돈도 뭔가 늘 한 박자씩 어긋나는 느낌.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거겠지? 더 노력하면 될 거라고. 더 잘하면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같은 방식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비슷한 자리에서 멈춥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노력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의지가 약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각자의 에너지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기회가 와도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잡고 누군가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같은 관계 안에서도 누군가는 편안하게 중심을 잡고 누군가는 늘 소모되는 쪽에 서 있습니다. 같은 하루를 보내도 누군가는 흐름을 타고 누군가는 같은 자리에서 흔들립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구조는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만들어 온 것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지혜 안에는 한 사람의 에너지 구조를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타고난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어디서 막히고 어디서 열릴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구조를 보완하는 방법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아스터리언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단순히 원석을 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에너지 구조를 분석하고 지금 막혀있는 흐름이 어디서 비롯되는지를 읽은 뒤 그 구조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행성 공명 교차 검증, 배열에서 발생하는 수리적 리듬, 원석 고유의 에너지 성질,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구조로 완성됩니다. 원석은 오래전부터 에너지를 담고 전달하는 매개로 여겨져 왔습니다.
아스터리언 시그니처는 그 원석을 단순히 손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 구조에 맞게 설계해 매 순간 당신 곁에서 흐름을 보완하도록 만들어집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 관계가 흔들리는 순간에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날에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의 구조가 조금 더 열려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번쯤은 구조를 의심해 보세요. 아스터리언 시그니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조용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만, 마음이 움직이는 분들만 보시면 됩니다.